안녕하세요. 정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강제집행과 관련해서 제가 약 1년 전에 올린 영상이 올해 초 1년이 지나서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회수가 3만 2천 건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전국에서 3만 명 이상이 그러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중복 클릭을 고려하더라도 3만 명 이상. 그래서 너무 이제 책임감이 느껴져서 후속편을 찍자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요즘 코로나 사태로 업무 스케줄이 많이 지금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었는데, 오늘 3월 말일을 기념하여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염원을 담아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도 하는데요. 강제 집행을 제가 전에 이제 드린 거는 강제 집행을 막아내기 위한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채권자들 쪽에서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청구 채권액이 약 7천만 원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요. 도망 다니기만 하고, 이 사람 명의로 된 어떤 뭐 예금 채권도 없고, 뭐 어떤 유체동산도 특별한 게 없고, 뭐 부동산은 당연히 없고요. 뭐 자동차도 없고, 모든 명의는 가족들 앞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아무리 뭐 판결에 기해서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으로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포기를 하기에는 이릅니다. 부동산이 보이지 않고, 예금 채권이 보이지 않고, 어떤 사업 매출 채권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의식주 생활을 반드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착안할 점은, 이 사람은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냐? 소유를 안 하고는 있지만 임차인으로서, 세입자로서 살고 있는 집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민등록처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채권 압류 혹은 이제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신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강제 집행을 하다 보면은, 유체동산 강제 집행도 마찬가지고요. 채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보정 명령이 거의 필연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채무자의 가장 최근에 전입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력을 확인을 해 보았더니 가장 최근에 전입 주소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주소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열람을 해 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 집인 겁니다. 채무자 집이었으면은 그거 그냥 강제경매 개시 신청 해버리면은 족하죠. 근데 아니고 임차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채권자로서 회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입니다. 이제 소위 집에 빨간 딱지 붙인다는 거, 그거를 한 차례 했습니다. 그 집에 들이닥쳐가지고요. 그리고 뭐 그것으로서는 이제 뭐 가액이 안 나오니까, 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임차인, 즉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임대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구독자분들께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드는 의문점이 이겁니다. 소액 보증금 임차인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상대하는 채무자는, 뭐 가령 서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그 사람의 외견상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아마 지급한 보증금은 끼케야 1,000만 원, 2천만 원일 것 같다. 근데 서울에서는 3,7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되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게끔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액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굉장히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확인을 하셔서 좋은 포인트로 올라가실 수가 있는 게,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액수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이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이라는 것을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즉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1항상 그 임대차 목적물 집에 대해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점유의 이전이라는 것인데 거기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로 그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둬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그 두 가지 요건, 즉 하나는 인도,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 두 개를 했을 경우에만 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에 그 임대차 보증금은 압류가 안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3,700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차 보증금일지라도 임차인이 만약 거기에 살고 있지 않거나 혹은 거기에 살고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전입신고를 했지만 지금은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서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등으로 임대차 계약서상의 그 주소에 신고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소액 보증금일지라도.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망다니는 채무자의 주소를 이제 파악을 했다. 주소를 파악하는 거는 이제 소송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악을 했다. 그러면 한번 실사를 한번 다녀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채무자의 그 주민등록 초본 혹은 다른 경로를 알아낸 그 주소지 상에 한번 가셔가지고 거기에 진짜 살고 있는지, 또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살고 있지 않거나 지금 일시적으로 전출을 한 상태이다 이러면은 그 타이밍에 얼른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법원에 해가지고 그 결정을 받아버리면 그 결정이 임대인한테 도달하는 순간에 압류 그리고 추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대신 그 채권의 추심 권리를 행사를 해가지고 대신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를 할 때. 예. 좀 더 복잡하게는 그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가지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갖는 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이 채권자, 돈을 받아야 될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해서 추심할 권리를 갖는다고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추심할 권리를 피보전 채권으로 해가지고 그 임대인이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약 해지권을 행사를 해야지만 피보전 권리인 추심금 청구권이 보전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당연히 계약 해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3기의 차임액, 예, 가령 월세를 3개월치를 밀리고 있다, 혹은 뭐 관리비를 수도 없이 밀리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해지의 사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임차인이 아무리 좀 너무 도망 다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몇 억짜리는 살지 못하고 있어도 몇 천만 원짜리는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게 뭐 소액 보증금 임차인이어가지고 압류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채무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지, 대항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신고한 임차인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해서 자기 임차권을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3자한테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아무도 아닌 임차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비슷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압류까지도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법 논리로서 지금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채권자가 정말 뭐 십수년 만에 본인 채권의 상당 부분을 회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목전의 기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류 채권자를 대리를 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거를 지금 압류해 놨고요. 그리고 이거를 현재 추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대인이 순순히 그 돈을 내놓지 않아요. 계약 해지가 된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된 것은 안 준다. 만약에 임대인이 그러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에 따라서 이 제3채무자가 추신금 청구의 절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추신금 청구의 소를 이 제3채무자 임대인에게 제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이길 경우에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채무자였던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한테 강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인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임대인은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반환해야 될 임대차 보증금 그 반환금이 압류가 되어가지고 그거를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압류 채권자한테 이전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보시는 집주인분들께서도 법원으로부터 이 부동산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주택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면 결정이 있었다. 그러면 압류 채권자한테 그냥 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좀 더 뭐 깊게 들어가면은 법원에 집행 공탁을 해가지고 이 향후에 어떤 이중 변제 위험을 뭐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사건에서 이 임대인 분께서는 뭐 공탁도 안 하시고 뭐 주지도 않으시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압류가 됐고 추심할 권리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 안 주시니까 부득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무조건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이자까지 해서 물으셔야 되고 그렇게 해도 안 주시면 강제 집행 당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위험을 자초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반드시 어딘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700만 원이든 서울은 3700만 원이거든요. 3700까지는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그러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것이죠. 채권자분들. 그래서 요런 사실관계가 있고 법리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받으실 분들은 잘 받으시고 그걸 지키셔야 될 분들은 잘 방어를 해보시고 혹은 압류 채권자의 추신금 청구에 응하셔야 할 제3채무자 임대인 분들께서는 현명하게 잘 대응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닥치지 않도록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 집행이 꽤나 복잡하고 정치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건 초기부터 굉장히 잘 왁구를 만들어 나가고 리스크를 대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를 내다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